서울 북한산 기슭의 산동네. 재개발로 2년 전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마을엔 빈집이 늘어가고 인적은 또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알아봐도 물건이 없어요. 60은 기본이에요. 전세는 아예 꿈도 못 꾸죠. 그래도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새 집을 지으려면 살던 집을 허물어야 하는 도시 서울.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재개발해봐야 서울 사람들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 돈 잘 차는 것밖에는 안 돼요.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착착 개발로 31년까지 36만 호 빠르게 공급하겠습니다. 신속한 공급,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 핵심은 오직 닥치고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빨리, 더 많이 집을 짓겠다는 약속. 때로는 집주인까지 불안하게 합니다. 그게 신속하게 빨리 네가 사는 집을 허물어버릴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새 집이 늘어나기만 하는 신규 택지 개발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멸실이라는 첫 번째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능골 통장 김우건 씨가 집으로 퇴근합니다. 이웃끼리도 좀 다정하게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요 시장도 바로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세가 싸고, 그다음에 전세금도 싸다는 거죠. 이곳에 정착한 지 20년째. 하지만 곧 정능골을 떠나야 합니다. 재개발로 집이 철거되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잘 살았으면 그냥 가도 되지 않나도 하지만은 좀 쫓겨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좀 그래요.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며 법원이 통보한 날짜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사 갈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월세가 6, 70이면 저희 가장은 한 170 정도 벌거든요. 그러면 월세 내고 나고 세금 내고 나고 그러면 거의 3, 40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병원비 하고 나면 병원비도 솔직히 부족해요. 정능골은 1960년대 서울 도심 개발에 밀려난 철거민들이 정착해 생긴 마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주민 10명의 7명은 세입자였습니다. 셋집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2,700만 원, 월세는 평균 20만 원이고 세입자 평균 나이는 67살, 월소득은 150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살던 곳이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공급되는 1,400여 세대의 새 집에는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는 없습니다. 관할구청은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이 없는 재개발을 허가했습니다. 재개발을 권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생활권이 다 여기고.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살던 주민을 위해 순환정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순환용 주택을 마련해 이주와 정비를 순서대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정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 사업에선 의무가 아닙니다. 법에서도 사실은 그 임시주거시설이나 임시상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을 두고 있는데 이게 민간 정비 사업에서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개발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하고 개발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게 사실 원칙이 좀 돼야 된다. 서울시청이 마련된 도시정책 전시관. 현재 진행 중인 2,700여 개의 정비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정비 사업은 불가피한 정책 수단입니다.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이 해결합니다.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이 절차를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주택들을 모아서 정비하는 모아타운이 대표적입니다. 새 집을 공급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지에 들어선 작은 아파트 단지.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으로 가장 먼저 착공한 곳입니다. 3층 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최고 15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2배 늘었고 주민 공동시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급보다 멸실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감소했고 이주하느라 수요는 늘었습니다. 공급만 하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정비 사업은 전월세 시장에 양면적인 효과를 냅니다. 개발이 될 당시에는 뭔가 이주하니까 조금 부족했다가도 기존 주택보다는 어쨌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주할 때도 전월세가 많이 나오고 멸실과 공급이 불러오는 상반된 효과는 서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양대 연구진은 9년간 서울 지역의 멸실과 공급이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치구 안에서 멸실 주택 비율이 1% 늘어나자 전세 가격은 석 달 뒤 0.1% 상승했습니다. 준공주택 비율이 1% 늘면 반대로 전세가가 0.0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점까지 멸실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 멸실의 가격 상승 효과가 더 컸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할 것은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멸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보다 한 5배 이상의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상승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의 이제 내재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 그리고 준공 시점 이후에도 가격이 예전만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실이 불러오는 가격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대규모 정비 시점을 조정하거나 멸실량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성적인 공급 부족, 그래서 대량 공급, 그리고 신속한 공급, 이게 참 패러다임이었는데요. 지금 이미 과밀화된 상황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이제 공급이 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멸실 물량이 발생하고 준공 시점까지의 그런 여유 임대 시장에 이런 공간들이 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셋값은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전월세 시장은 2021년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 대규모 정비 사업까지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로 지정된 신림 1구역. 빽빽하게 모여있는 작은 집들. 4,400여 세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물론 실거주하던 집주인까지 떠나야 하지만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바로 옆 2구역은 1,100여 세대가 이미 철거됐습니다. 주택에 한두 세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세대들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을지 정말로 저도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전월세가 없는 시장에서 저도 궁금해요. 여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까지 가세했습니다. 시장통에는 간판을 떼고 방문을 달아 주택처럼 개조한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들이 있었는데 강남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버리고 주인들이 집을 만들어야지 아파트를 나온다고 그래서 가게들 다 내쫓고 아무도 안 살고 집 모양만 만들고 놓고 있어요. 원래 다 상가였는데 이틀이면 만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입주권을 따기 위해서 올 7월 말까지 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수리를 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사하려고 제가 3,000원 여기서 투자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한 10년 후는 서울시에는 아마 아파트밖에 서울 시민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규모 멸실이 예정된 지역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신통기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서울에 주택 22만 1천 호가 멸실될 예정입니다. 준공 시점까지 주택 재고는 꾸준히 감소해 2031년에는 최대 12만 6천 호가 시장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거 물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착공을 미루면 미래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문제고 아마 주변 경기도 지역까지도 전월세난이 극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동시에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건설 단가가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에 폭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비 사업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멸실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개임 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각자는 최선의 판단을 하지만 다 모이면 서울시 전체 전월세 난으로 일어나는 거라서요. 권역별로 순환정비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대규모 멸실이 이루어지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선도지구를 지정해 연도별 정비 물량과 순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지역들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 광역적인 수급 체계를 고민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은 집주인들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였던 서울 남가좌동. 집주인들은 자신의 집이 재개발 대상이 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민들 몰래 지구 지정을 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서는 반대 동의서가 없었다고 서울시에 가서는 서대문구, 우리구 검토 의견에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재개발 찬반을 두고 주민 갈등이 깊어졌고
반대쪽이 더 많아 결국 취소됐습니다. 우리 1억 3,500 들어갔어요. 네, 그거 깨는데. 자,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보존해 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그 서러움이나 그 가슴 아픈 거는 누가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거야. 2024년 9월 30일 날 해제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25년도 7월 달에 또 시작한 거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4년간 이 지역에서 신통기획 시도만 3차례. 반대하는 집주인이 더 많아 모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재개발 구역이 불규칙한 형태로 설정됐습니다.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안 들어간 거예요. 이 골목으로 해서 차 하나 간신히 들어가 서 있을 정도잖아요. 이가 빠진 듯 특정 건물과 블록을 제외했는데 반대가 강한 집들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의 목적보다는 사업 추진을 우선한 겁니다. 반복되는 개발 시도에 정착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서울시에 가서도 울었더니 내 재산을 갖고 자기들이 알가불가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서러운 것보다도 속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70 동안에 벌어서 이거 집을 산 건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뭐 개발을 한다 어쩐다. 절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집주인도 새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가장 핵심이 됐는데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이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은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재입주를 못 하실 수도 있죠.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 지은 집, 공동체 주택입니다. 공동육아하는 곳이에요. 아이를 함께 키우고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마을 극장을 운영합니다. 벌써 10년째 동네 주민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보다 이웃과 동네를 가꿔가는 삶. 정비 사업은 이런 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주할 권리를 빼앗는 거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한 개를 보상받는 게 되거든요. 같이 무언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은 건데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죠. 갈 데는 없고. 주민 모금으로 지은 공동체 라디오 사옥도 짓자마자 재개발 대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소망과 주민들의 많은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뭔가 싶은 상황인 거죠. 공급의 숫자 뒤에서 서울은 뭔가를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공공의 행정에서도 하고 아파트 형태로 집을 짓게 되면 많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거죠. 누구를 위한 주택 공급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